파인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열대 과일 중 하나입니다. 거칠고 단단한 껍질 때문에 손질이 번거롭지만 안을 열어보면 노랗게 빛나는 과육과 상큼한 향이 가득하죠.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함께 있어서 한입 베어 물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갈증도 사라집니다. 한국에서 예전에는 귀한 과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마트와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생과일로도 먹지만 통조림, 주스, 잼, 디저트, 요리에까지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꺼내 먹으면 더위로 지친 몸을 시원하게 달래주기도 하지만 보기에도 화려하고 맛도 좋아서 손님 접대용 과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달고 맛있다는 이유로 무심코 먹다 보면 후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가 불편해지거나 입안이 따갑게 헐기도 하고 당뇨나 혈압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인애플을 먹기 전에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먹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인애플이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영양적으로도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죠. 몸이 쉽게 지치거나 감기에 잘 걸리는 분들이라면 파인애플을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파인애플은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파인애플 속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어서 고기를 먹고 난 뒤에 파인애플을 곁들이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고기 요리에 파인애플을 곁들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갈비찜이나 돼지고기 요리에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단백질 분해 효소 때문입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위 부담도 줄여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도 장점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파인애플을 조금씩 먹으면 장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특히 물과 함께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칼륨 역시 파인애플 속에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한국인들은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혈압이 높은 분들이 많은데 파인애플을 적당히 섭취하면 나트륨이 몸 밖으로 나가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역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파인애플은 수분이 많습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증세가 올 때, 갈증이 심할 때, 파인애플 몇 조각만 먹어도 한결 시원해지고 수분이 보충됩니다. 스포츠 음료 대신 파인애플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파인애플은 비타민, 효소, 섬유질, 칼륨 등 여러 성분 덕분에 몸에 좋은 과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간식 그 이상으로 건강식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점만 믿고 무턱대고 먹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방법은 생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이죠. 껍질을 벗기고 심을 제거한 뒤 노란 과육만 잘라 먹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과일이 제대로 익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잘 익은 파인애플은 껍질이 전체적으로 노랗고 향이 진합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약간 탄력이 느껴지면
맛있게 익은 상태입니다. 생과일이 부담스럽다면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볶음밥이나 피자, 탕수육, 스테이크 등에 파인애플을 곁들이면 새콤달콤한 맛이 더해져 색다른 풍미를 냅니다. 특히 고기 요리에는 브로멜라인 덕분에 소화가 잘 되고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열을 가해 구워 먹거나 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파인애플의 산도가 낮아져 위가 약한 사람들도 한결 편하게 먹을 수 있죠. 물론 열을 가하면 비타민C가 일부 줄어들고 효소가 파괴되기도 하지만 소화의 부담을 줄이고 입안의 자극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도 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양을 조절해야 하는데,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줄어들고 당분이 농축돼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조금씩 씹어 먹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통조림 파인애플도 많이들 즐기는데 문제는 당분입니다. 설탕 시럽이 많이 들어있어서 단맛은 강하지만 건강에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편리하다고 해서 통조림을 자주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생파인애플을 직접 손질해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즉, 파인애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생과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위가 약하다면 조리해서 먹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스나 통조림은 가끔 즐기는 정도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파인애플을 건강하게 즐기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먼저 양을 정해두고 먹는 것입니다. 하루에 두세 조각, 작은 컵 하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이 이상 먹게 되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고 혈당이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파인애플의 산이 위를 강하게 자극해 속쓰림, 구역질, 심한 경우 설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밥을 먹은 뒤에 후식처럼 곁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고기 요리에 곁들이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밥이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익은 파인애플을 선택하는 습관도 중요한데, 덜 익은 파인애플은 산이 더 강해 위에 부담이 됩니다. 거색이 노랗고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껍질을 벗기고 난 뒤에는 바로 먹는 게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당분이 변하고 산화가 일어나 맛도 떨어지고 영양도 줄어들게 되죠. 입안이 헐거나 구내염이 있을 때는 파인애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애플 속의 효소와 산이 상처난 부위를 자극해 통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치과 치료를 받은 직후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과식인데, 달콤하다고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바로 속이 불편해지고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위염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 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으니 공복에 먹는 것도 대표적인 잘못된 방법입니다. 빈속에 먹으면 위가 바로 자극받아 속쓰림이 생기고 심하면 설사와 복통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과일을 먹고 싶다면 바나나처럼 부드럽고 산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입안이 헐었거나 잇몸이 약할 때 파인애플을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따가움과 통증이 심해져 음식 섭취 자체가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방법은 통조림을 습관처럼 먹는 것인데, 시중에 파는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 시럽에 절여져 있어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생과일의 장점은 줄고 단점만 남은 셈입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가 주스로 파인애플을 갈아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액체 상태로 들어가면 흡수가 너무 빨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정리해보면 파인애플은 분명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이지만 잘못 먹으면 곧바로 후회하게 됩니다. 과식, 공복 섭취, 통조림 과다 섭취, 주스 과다 섭취, 입안. 상처가 있을 때 먹는 것 모두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적당히 먹을 때만 파인애플은 보약 같은 과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남일의원 닥터 남이었습니다.